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와이프가 할 말을 잃었답니다. 평 60억 천정을 또 뚫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30평대 아파트가 60억인 걸 우리가 1년 전에 상상을 했을까요? 자, 40억도 비싸다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지금 60억이랍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고요. 앞으로 이제 아파트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반포의 9평 60억 거래가가 주는 의미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 시간에 해볼까 합니다. 별사탕님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별사탕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 미쳤다 일단은. 양극화와 차별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이 9평 60억이 주는 의미 그리고 주택시장의 미래는 앞으로 양극화 차별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방향성은 사실상 논란이 많죠. 각자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방향성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걸로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별사탕님처럼 미쳤다 지금 미쳐도 한참 미쳤다. 앞으로 속절없이 주택가격이 추락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명의 이야기는 다 맞다. 이 세 명의 이야기는 다 맞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광고 한번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처 내 집 마련 전략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수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좀 빨리 접수를 하셔야지 돼요. 밑에 하단에 링크가 고정 댓글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링크에 접속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풍선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풍선 효과가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 왔는지 양극화 차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전체가 풀린 건 아니죠. 서울시가 거의 대부분 지역은 풀렸습니다만 아직도 몇 군데는 남아 있습니다. 어디죠? 잠실, 그죠? 청담, 대치, 삼성동이 2020년 6월 달에 지정이 되었고요. 또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동이 2021년 4월 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8군데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데 사실상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 동네들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별 의미는 없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의미는 갭을 투자해서 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지역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면 갭 투자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제가 봤을 때 의미는 돈 있으신 분들만, 현금 부자들만 이 동네 사시고요. 돈 없으신 분들은 다른 동네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정부가 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갭 투자를 못하니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적용받기 시작한 후에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지역들의 집값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실 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논란이 이제 많이 됐었던 친구죠. 그러니까 잠실 엘스 같은 경우는요, 84제곱미터가 27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27억 원에 거래됐고, 토어제 신청 전에가 20억 5천만 원이었으니까 4년 만에 무려 6억 5천만 원이 상승을 했다. 6.5억 정도가 상승을 했고 대치동 레미아 팰리스입니다. 대레페죠. 이 친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한남과 반포. 그러니까 대레페가 반포라면 음마는 한남 정도다. 이만큼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속도가 무섭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대레페와 음마의 비교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일단 대레페 같은 경우는 84제곱 전용미터가 이제 3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36억 원에 거래됐고 이게 지정 전에 30억이었으니까 4년 동안 6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잠실도 6억 정도가 올랐고 대치동도 6억 정도가 올랐고 압구정 현대 14차입니다. 압구정동 현대 14차는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에 28억 원에 거래됐던 게 최근에 44억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야 얘가 좀 많이 올랐어요. 16억 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는
지정 전에는 정말 좀 저렴했어요. 이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는 불과 4년 전만 해도요.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조금만 보태서 이사 가거나 아니면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에 그러니까 마포나 성수동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아니면 흑석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약간의 대출만 받아도 갈 수 있는 지역이 시범이었습니다. 얘가 15억 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21억 원이고 5억 2천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압구정 현대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한 6억 정도의 상승이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런데 한 4년 만에 집값이 6억이 뛰었다. 저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4년 만에 6억이면 일반인들은 쳐다도 못 보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친구들이죠.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 파크입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전에 뉴스에서 이슈가 돼서 야 진짜 대한민국 아파트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55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지난달 6월 달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에 30억이었으니까 무려 20억이 플러스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가 터진 놈이 누구예요? 원밸리입니다. 아크로리브랑 원밸리를 뭐 여러분들 가보셨 분은 계시나요? 가봤는데 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는 둘째 문제고 이 친구들은 이번에 국평이 60억 원에 거래됐는데 얘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이나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는 게 불과 8개월 만에 얼마 올랐냐? 20억 원이 플러스 상승을 했다. 20억 원의 플러스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로또도 20억을 안 주는데 8개월 만에 20억의 차익을 보시고 파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의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곳은 돈 많으신 분들만 현금 들고 오셔서 실거주로 사시면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바깥들 중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대등소이한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더 많이 오를 겁니다라고 정부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와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우리가 오죽하면 얼죽신이라고 합니까? 얼죽신. 얼죽신이 뭐죠? 얼어 죽어도 뭐예요? 신축. 얼어 죽어도 신축. 얼죽신이라고 할 정도 이런 용어가 나타날 정도로 신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근데 신축도 신축 나름인 거죠. 수도권에 있는 신축이냐, 서울에 있는 신축이냐, 그죠? 마포에 있는 신축인데 한강을 끼고 있느냐, 안 끼고 있느냐에 따라 틀리고, 광역시에 있는 신축이냐, 소도시에 있는 신축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서울 빼놓고 나머지 지역들의 신축은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그러니까 신축도 신축 나름인데 어쨌거나 서울에 있는 신축은 그만큼 희소성이 세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친구는 사실상 가격이 별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지금 역대급의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60억 어떻게 만드냐 일반인들은. 자,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주택 공급 확대 브리핑을 했죠. 서울시 주택공급 방안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당신들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나는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이 신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니네들도 어떻게 하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과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시 집값이 잡힐까? 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의 집값이 잡힐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을 볼 때는 한 가지 단일 품목의 상품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라라는 상품을 눈여겨본다. 그러면 빌라가 공시가 126%로 풍지박산이 되고 그리고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집주인도 안 들어와서 공급이 안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빌라의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추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까 질문을 하신 분처럼
한남뉴타운처 같은 곳에 투자하면 어때요? 한남뉴타운의 단독주택은 상당히 비싸니까 뭐 빌라를 사야겠죠.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재개발구역, 뭐 자양동에 최근에 신축통합으로 구역 지정이 된 자양 4동에 있는 빌라라든가 이런 것처럼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가 있고 재개발이 될 수 없는 빌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빌라에 대한 방향성은 뭘까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르는 친구가 있고 속절없이 하락 추락하는 친구가 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앞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우상향 곡선이었어요. 방향성이. 최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40년이 채 안 되니까 30년 남짓입니다. 부동산이란 통계가 나온 게 30년 남짓인데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 광역시까지 다 포함해서 중소도시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의 방향성은 우상향이었고 이 우상향 안에서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1번 상황이죠.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우하향. 그리고 여기서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2번 시장. 그래서 저는 앞으로 1번 시장과 2번 시장으로 나눠지는 주택시장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방향성 어떤 사람은 집값이 속절없이 추락할 겁니다. 이 이야기도 맞다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인구가 감소하는데 주택이 남아들겠죠. 뭐 일본을 보면 아시겠지만 백엔 주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라도 백엔 주택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그러니까 집을 내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자산을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 주택과 자산은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반포의 60억짜리는 단순한 주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얘는 그냥 자산의 개념인 거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우하향하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상승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뚜껑이 열려 있는 지역이죠. 아파트 시장이 아까 얘기했죠. 임계점, 가격에 대한 임계점이 있는 지역이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아주 무섭게 보지 않는다. 물론 원밸리가 다시 한번 구평이 65억에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의 몫인 거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저는 어느 정도 가격 임계점에 올라와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다. 왜? 재건축이 안 되는 중급 이상의 용적률 200% 이상의 아파트들은 제가 봤을 때 가격 임계점이 거의 도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들이 있겠죠. 신축이 아주 많이 나오는 동네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그중에 800세대가 신축이에요. 신축이라면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신축의 힘을 얻어서 같이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한강에 만약에 서쪽이라 그러면 여의도 개발하죠. 국제업무지 개발하죠. 그리고 노들섬 개발합니다. 이런 지역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겠죠. 여의도라든가 용산, 노량진, 흑석동, 마포 같은 지역. 동쪽으로 가면 또 이제 뭐 세빛 둔둔섬 같은 데를 리뉴얼해서 반포를 또 반포 한강변을 개발하고 서쪽에 있는 성수동에 있는 한강변을 개발하고 자양동에서 잠실까지 또 뭐래요. 뭐 곤도로란가 이용해갖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쪽 같은 경우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압구정, 청담, 잠실 얘기할 것도 없고 성수 자양동 같은 지역 또 광장동 같은 지역이 또 부각을 지금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개별적인 방향성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쉽게 좀 한번 이해를 해드릴게요. 우리 어머님 한데 이게 아니에요. 주택은 있으나 내가 다른 집을 살